안녕하세요. 정현정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스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질문을 잘하는 법 그 이상이거든요.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인데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AI한테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는 정도로만 쓰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AI가 가진 잠재력의 정말 아주 작은 일부만 쓰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AI와 소통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볼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어떤 새로운 언어인지 알아보고 왜 지금 당장 이걸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공식과 전문가들의 전략,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언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본질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한마디로 AI한테 내리는 명령어를 최적화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질문 잘하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업무를 설계하는 청사진 그 자체라고 보셔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장 정확하게 얻기 위해 전체 과정을 내가 직접 디자인하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키워드, 그러니까 단어를 찾는 데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시대는 AI와 그냥 단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맥락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인 거죠. 자, 그럼 이 기술을 도대체 왜, 그것도 지금 당장 배워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단순 노동에서 지능적인 협업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시급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 일하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AI와 함께 똑똑하게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AI를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생산성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우리는 드디어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극적인 변화냐고요? 보세요. 무려 8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던 데이터 수집이나 기초 자료 정리 같은 단순 반복 업무에 쓰던 시간을 이만큼이나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루한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전문가는 AI의 기술력에다가 인간만이 가진 강점, 그러니까 품질을 검증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결합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지능형 협업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파트, 결과를 만드는 프롬프트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업무를 탁월하게 만들어줄 아주 강력한 툴킷,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 공식 RIO입니다. 정말 쉬워요. 첫째, R, raw, 역할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10년차 베테랑 마케터야. 이렇게요. 둘째, I, instruction,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O, output, 표로 만들어줘, 리스트로 정리해줘, 보고서 형식으로 써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딱 지정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결과물의 퀄리티가 확 달라져요. 조금 더 정교한 결과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 RTCF의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할, 과업, 형식, 그리고 예시까지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C, 컨텍스트, 바로 배경 설명이에요. 이 보고서는 신규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거니까 전문적으로 보여야 해.처럼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AI가 내놓는 답변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거의 마법 같은 문장인데요. 꼭 한번 써보세요. 복잡한 문제를 주고 나서 프롬프트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추가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봐. 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AI의 논리적인 오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걸 바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정말 강력해요. 자, 이제 공식도 알았겠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을 단순한 사용자에서 프롬프트의 달인으로 만들어줄 핵심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들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명확하게 말하기. 좋은 글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친근한 어투의 블로그 글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둘째, 큰 문제는 잘게 쪼개서 요청하세요. 셋째, 백마제 설명보다 잘된 예시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완벽한 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AI와 계속 대화하면서 결과를 보고 프롬프트를 다듬어 나가는 그 과정이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질문이 모든 것이 되는 미래. 우리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미래를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번 분기 마케팅 프로젝트 좀 끝내줘.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AI가 알아서 계획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고요. 심지어는 최고의 프롬프트를 AI가 직접 짜주는 메타 프롬프팅도 가능해질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여러 AI가 각자 전문가 역할을 맡아서 서로 토론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미래의 경쟁력은 어떤 최신 AI 도구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나의 일을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능형 도구예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직접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내일, 당신의 비즈니스를 바꿀 다음 질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AI 시대, 여러분의 업무를 완전히 혁신시켜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AI를 여러분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로 만드는 방법,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죠. 아마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AI한테 뭘 물어봤는데 자꾸만 엉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돌아와서 좀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 이제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요, 그냥 AI한테 명령 내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AI 시대에 AI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질문 몇 개 던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AI를 내 업무의 가장 똑똑한 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협업 설계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단순한 정보 찾기를 넘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멋진 업무 설계도가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처럼 예전의 검색은 그냥 흩어져 있는 정보 속에서 특정 단어를 찾아내는 수준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와 충분한 맥락을 공유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AI로부터 최고의 결과물을 끌어내는 아주 정교한 질문의 기술인 동시에 여러분의 업무를 설계하는 능력 그 자체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산성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0%.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대로만 쓰면요, 데이터 수집이나 자료 정리 같은 단순 반복 업무에 쓰는 시간을 무려 80%나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확보한 시간에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AI의 기술과 우리 인간만이 가진 강점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AI의 잠재력을 200% 끌어낼 수 있는 제가 실제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몇 가지 핵심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이 얻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은 바로 RIO입니다. R은 롤, 역할을 정해주는 거고요. I는 instruction,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 그리고 O는 output,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딱 지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너는 10년차 베테랑 마케터야. 롤. 이번 신제품 광고 카피 좀 써줘. instruction. 결과는 3가지 버전으로 리스트 형태로 보여줘. output. 간단하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RTCFE 공식을 기억하세요. 기존 RIO의 역할, 과업, 형식에 더해서 이 일이 왜 필요한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참고할 만한 예시까지 주는 거예요. 이 2가지만 추가해도요, 결과물의 퀄리티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건데요. 복잡한 문제를 시킬 때 프롬프트 마지막에 딱 한마디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봐 라고 덧붙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AI가 정답만 툭 내놓으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들 수 있어요. 덕분에 논리적인 오류를 확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사고의 사슬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기본 공식까지 익혔습니다. 그럼 이 공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프로들을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디테일이 결과물의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첫째, 많이, 잘 이런 애매한 말 대신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고요. 둘째, 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쪼개서 순서대로 요청하는 겁니다. 셋째, 100마디 설명보다 좋은 예시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AI한테 원하는 결과물 샘플을 딱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한 번에 완벽한 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처음 나온 결과물을 보고 계속 피드백하면서 프롬프트를 고쳐나가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한 3년에서 5년 뒤 이 프롬프트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능력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상해 보시죠. 아마 3년에서 5년 안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 좀 끝내줘 이렇게 한 문장만 던져도 AI가 알아서 계획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심지어 프롬프트를 짜는 일조차 AI가 대신해주는 메타 프롬프팅이 등장하고 여러 AI가 서로 토론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질문, 즉 프롬프트는 AI 시대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개인화된 지능형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경쟁력은 어떤 더 새롭고 비싼 AI 툴을 쓰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도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질문하고 내 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바로 그 능력의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자,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AI에게 어떤 위대한 첫 질문을 던지시겠어요?